안녕하세요. 26년도 8월 25일 직문수 진도반 시간 바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5강을 마무리하고 6강으로 넘어가는 데 있었죠. 5강에서는 이제 선형함수의 정에 대해 배우고 선형연산, 벡터 공간 등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형함수를 행렬로 표현한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행렬 곱셈이 선형함수의 합성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구체적인 예시 숫자 넣어서 2 곱하기 행렬 2개 곱하는 걸로 배웠습니다. 함수 F, 선형함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숫자 2개가 주어졌을 때 숫자 2개로 이루어진 순서쌍을 만드는 그런 선형함수였죠. 예컨대 뭐 2x 플러스 y, x 빼기 y 이런 식으로 x와 y에 대한 1차식 2개를 컴마를 치고 연결해서 만든 순서쌍을 이미지로 가지는 그런 선형함수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개수를 따라 써서 행렬 2개를 만들었고 그거 2개 곱셈이 사실 그 함수의 합성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계산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들의 모임에다가 저희가 이제 함수를 모아놓고 1대1 대함수를 모아놓고 함수의 합성을 줬을 때 괤라 법칙의 함수의 합성 연산이 되고 그리고 항등원도 그 항등 함수로서 있고 이제 역원은 역함수로서 있었죠. 왜냐면 1대1 대응이 되면은 똑같이 그대로 보내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이제 선형함수에다가 그 짓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선형함수랑 합성을 주면 되잖아요. 그럼 선형함수의 괤라 법칙 될 것이고 선형함수의 항등원 그거 이제 항등 행렬인 거 저희가 생각을 했죠. 네. 사실 뭐 선형함 뭐 그게 뭐 항등 함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선형함수 역함수를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행렬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항등어는 항등 행렬 그럼 역행렬이 언제 있겠냐 요거였어요. 사실 답은 미리 정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선형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면 되겠죠. 이것도 함수니까. 그러면 선형함수 역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행렬로 떨어뜨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형함수의 역함수에 대응이 되는 역행렬을 배워볼 것이 이제 6강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행렬이라는 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그거를 따져볼 수 있는 예컨대 저희가 함수에서 전단사가 언제 되는지를 따졌던 것처럼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그거에 대응되는 지표로서 행렬식이라는 내용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행렬들을 모아놓고 곱셈을 주면은 선형함수를 모아놓고 합성을 주는 거랑 똑같이 군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요. 그거 가기 전에 저희가 5강 내용을 좀 리뷰를 해보든가 아니면은 뭐 디스커션 가운데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거나 같이 나눌 게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노트를 같이 봐도 되고요. 혹시 먼저 노트를 열기 전에 혹시 나누고 싶은 말 같은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디스커션 하면서 나왔던 궁금증이긴 한데요. 그 선형성과 그 벡터 공간의 좀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그 선형성을 띠고 있는 어떤 구조라면 그 구조는 벡터 공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벡터 공간이라는 어떤 구조 안에서 그 선형성이 나오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좀, 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뭐 제 그 생각은 어떤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라면 그 구조 안에서는 이제 벡터 공간이라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이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가 조금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메인 스터디 때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또 다른 의문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다른 선생님들은 좀 어떠신지요? 저도 노트를 계속 열심히 읽어보고 있는데요. 그, 사실은 55페이지에 사실은 이승원 선생님이랑 비슷한 어떤 질문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55페이지 읽어보면 선형 연산이 주어진 집합 A를 벡터 공간이라 부른다. 이게 사실상 그 정의로서 등장하는 벡터 공간인 것 같은데, 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덧셈과 스칼라 곱이 정의된 집합 A, 즉 벡터 공간. 이것 또한 벡터 공간이라고 하시는 것 같고, 노트에 보면. 그래서 덧셈,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덧셈, 진짜 숫자 더하는 거. 그게 잘 정의되면, 집합에서 잘 정의되면 그게 백동관이라고 부르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누굴 정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선후 관계에 대해서 그 덧셈과 스칼라벨을 선형 연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덧셈 스칼라벨을 할 수 있는 집합을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죠. 덧셈에 대해서는 군이 되고 스칼라벨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를 이제 막 했었죠. 또 이제 좀 압축적으로 쓴 게 FAX 플러스 BY 이퀄 AFX 플러스 BFY 이런 걸 봤었어요. 또 이제 좀 약간 이런 것 음, 같아요. 선형 연산이랑 벡터 공간이랑 선형 함수 이게 좀 혼동이 오는 게 아닐까. 그리고 뭐가 먼저냐. 말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게 좀 저도,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기 전에 혹시 또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일단은 노트 켜서, 두 분 말씀해주신 부분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진도를 나가든 복습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5강을 켜놨는데요. 한번 쭉 리뷰를 해볼게요. 제가 한 페이지를 얼추 훑을 테니까 여기서 이제 언제든지 바로 태클을 거시고 이런 게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태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저희 뭐 군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뭐 군에 여기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집합의 연산이 하나 있는 건데 결합돼야 되고 항등원 돼야 되고 역원 돼야 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뭐 정수에 덧셈을 주거나 유리수에 곱셈을 주거나 0을 뺀 다음에 아니면 1대1 대응 함수를 모아두고 합성 연산을 주거나 그런 게 가능했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데 네, 뭐 함수를 연소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함수의 합성이 결합 법칙이 되고 항등 함수가 항등원을 역할을 하고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역원 역할을 하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무한계이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저희가 연산을 보존한다라는 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런 함수를 생각했죠. G에서 Q 빼기 0으로 가는데 요 정수의 덧셈과 유리수의 곱셈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을 각각 분으로 되게 하는 연산을 보존되게 하는 식을 썼어요. 그리고 이 식이 성립하도록 하면은 연역적으로 걔가 지수함수 꼴이 된다는 걸 저희가 밝혀냈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군연산을 보존해주는 그런 뭐 함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정역의 어떤 성질을 공역의 어떤 성질과 대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지수함수잖아요. 그럼 선형함수는 뭐냐? 그것은 이제 뭐냐면 정역에서 말하는 선형성이랑 공역에서 말하는 선형성을 유지시켜주는, 대응시켜주는 그런 함수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었고 이제 그 정확히 정의하는 게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것이었죠. 여기까지 좀 괜찮으신지요? 혹시 방금 내용 중에서 그 삼각함수도 연산의 보존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이 혹시 좀 와닿으시나요? 그- 삼각함수요. 네네, 방금 요 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일 윗줄에 행렬 지수 로그, 삼각함수 등은 집합의 연산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매우 밀접하게만 있다 이러는데 사실 행렬은 뒤에 나오고 지수 로그는 뭔가 저희가 아, 해봤고 근데 삼각함수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sin AX라고 한다고 A 곱하기 sin X 아니잖아요. 네. 음, 뭘까? 아니면 sin X 플러스 Y는 sin X 더하기 sin Y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sin X 더하기 Y는 그 sin 곱하기 뭐 sin X 곱하기 sin Y 뭐 빼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음,
네, 그래서 되게 삼각함수도 집합의 연산을 보존한다 라는 말이 음, 다른 분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게 나는 이게 보존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냥 질문이었어요. 뭘까요? 음, 공역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잡고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잡았을 때 너무 어려우니까 좀 뭐 줄여볼까요? 뭐 약간 제 생각엔 주기성이 있잖아요. 사인 함수가. 네, 아니면 뭐 각도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음, 글쎄요. 아, 사인 음, 사인 저, 함수가 음, 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나 탄젠트 함수나 이게 단위원을 기준으로 해서 음, 단위원 안에 있는 반지름을 빙글빙글빙글 돌렸을 때 뭔가 그 주기성을 그냥 그린 거잖아요. 그 어떤 그래프를 그려놓은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단위원 안에서 밑변과 높이의 그 비율이 그 회전했을 때 각도의 비율을 보는 거니까 이게 뭔가 이건 진짜 완전 뇌피셜인데 그러니까 단위원뿐만 아니라 그냥 뭔가 그 그러니까 뭔가 원을 좀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줄인다거나 했을 때도 결국에는 이런 형태가 이런 어떤 구조가 유지된다? 뭐 음, 그렇게 생각이 그냥 막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위원을 쓰는 거는 뭐 물론 반지름이 1이라서 좀 다루기 쉬운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조금 이런 어떤 그런 좀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을 좀 늘리거나 줄여도 이 어떤 이런 비율은 각도에 대한 어떤 밑변과 높이에 대한 비율은 보존이 된다는 맥락에서 실제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좀 유지된다 이런 어떤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직각삼각형 막 작은 거 큰 거 다 그려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예, 음, 뭔가 네, 뭐 직각삼각형 작거나 크거나 해도 결국에는 예, 회전 빗변을 회전시켰을 때 어떤 얻어지는 비율은 동일할 것 같아서 음. 뭐, 삼각함수 각에 대해서 선형적이라는 얘기 아닐까요, 노트에? 각도 세타 1, 세타 2에 대해서 네, 이거 각 더해도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닌가? 근데 이 세타의 스칼라베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 선형, 요 단위원의 반지름 길이를 1로 잡으면 세타가 그냥 요 길이가 되거든요. 호의 길이. 네. 그죠. 네. 아니면 뭐 정의역을 조금 줄여볼까요? 0에서 90도 안에서만 했을 때는 조금 음, 더 좀 보기 편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잠깐 계산이 안 제가 돼가지고 뭔가 약간 뭐라 하지? 어, 모두를 개미적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느낌인데. 근데 저는 그게 이거 보면서 이게 지금 표현이 연산을 보존한다라는 거지 선형성을 만족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음, 그래서 뭐 이게 뭐 선형성 관련된 뭐 특성을 보는 게 맞는 건지 일단 약간 좀 의문이 좀 있고요. 어, 어. 그리고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수 함수에서도
정의역에서 덧셈이 공역에서 곱셈이 된다. 그냥 이 정도 보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음,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 이 지수함수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예시를 아예 처음부터 덧셈이 곱셈으로 보존이 된다. 이렇게 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정의역 공역에서 각각 다 덧셈 곱셈이 되는데 이렇게 뭔가 특색이 있는 연산을 따로 또 이렇게 정해서 매치를 해준 요 구조가 이런 구조를 삼각함수 어떻게 찾을 수 있지 하면은 또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AI의 힘을 빌려서 찾아본 결과로는 그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지수 법칙 활용해서 똑같이 나타냈을 때 계산 결과가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네, 말도, 세타에 A 플러스 B를 더해준 것이 공역에서는 그 E의 I승의 세타잖아요. 근데 그 세타가 A 플러스 B라고 하고 반대로 공역에서는 이제 그럼 E의 I승 AI 곱하기 E의 IB와 계산 결과가 같습니다. 아, 음, 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거. 어서 그, 보기만 한 거라서 음. 또 아는 게 방금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예. 말씀하신 거 말 되려면, 그 덧셈 공식 이 말이 되네요. 뭔가. 네. 그래서 음, 뭔가, 저는 이 덧셈 공식도 뭔가 연산 보정이랑 의미가 있나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오일러 공식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풀어가지고 음, 두 개 곱하면 자연스럽게 덧셈 공식 같은 거 한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네. 그렇긴 하네요. 네. 예, 예. 그래서 뭔가, 진짜네? 약간 뭔가 각도 알파 플러스, 네, 알파랑 벨타 더한 게 뭔가 보통 곱셈의 형태로 나타나서, 네, 곱셈과 덧셈을 섞은 거에 무언가로 보존이 딱 돼서 진짜 보존이 된다고 하는 건가? 예,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네. 근데 좀 신기하네요. 근데 일단은 저는 저 오일러 공식이 왜 저렇게 튀어나온지 차치하더라도 네, 네. 좀 신기하네요. 음, 뭔가 있나 봅니다. 근데 어쨌든 요 회전하는 뭐 주기성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네네. 뭔가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제가. 네, 네. 그냥 이런 뭐 식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음, 요거는 여기 요 정도 하고 한 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음, 지수는 이제 정의역에 뭐 덧셈을 이제 곱셈으로 보내는 거고 로그는 반대겠죠. 곱셈을 덧셈으로 보내는 걸 것이고 음, 역함수니까요. 행렬은 이제 뭐 저희가 지금 할 것이고 삼각함수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 주기성 이런 거랑 관련이 있나 봐요. 회전 이런 거. 그래서 관련이 있다 했고 여기부터죠 이제. 요건데 이게 말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선형연산을 정의하는데 덧셈이나 스칼라곱을 선형연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더해서 닫혀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동네가 있는데 두 놈을 더해서 나온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럼 요 새로 나온 거랑 아까 그거랑 더해도 또 들어가야 되고 계속 이렇게 낳고 계속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A에 대해 이제 군이 돼야 된다. 뭐 군, 결합법칙 돼야 되고 뭐 덧셈에 대해 항등원이 있어야 되고 덧셈에 대해 역원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지 정수에다가 덧셈 갖다 놓으면 이제 이거 닫혀 있잖아요 이렇게 정수에서 네. 덧셈 정수 두 개 뽑아가지고 더해주면 다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집합 A 여기서 G죠. 정수가 덧셈에 대해서 군 되잖아요. 음, 항등원 0 되고 역은 음수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요런 거죠. 요럴 때 이제 뭐 플러스 요걸 이제 덧셈이라 부르는데 요게 선형연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칼라고 요거는 이제 요런 데는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실수 하나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곱해주는 건데 예컨대 뭐 그냥
이건 사실 뭐 뒤에 이미지로 나오니까 이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를 덧셈이나 스칼라고 선행연산이라고 부른다. 라고 포멀하게 한 다음에 저는 이걸로 보는 게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요. 1, 2를 이제 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선행연산인 거잖아요. 요 두 개를 묶어서 합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축약할 수 있다.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축약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뭔 말이냐면 숫자 두 개를 뽑아요. 실수 두 개. 그 다음에 집합에 있는 원소 두 개를 뽑아가지고 각각 곱해서 더해준 게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저희 그림으로 저기 살폈었죠. 그 R2 그러니까 저희 그 직교좌표에서 요게 이제 화살표로 이제 X고 요게 화살표로 Y면은 이제 AX는 요걸 좀 이렇게 늘리는 거고 뭐 BY는 뭐 B가 뭐 2분의 1 이런 거면 이렇게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요거랑 요걸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했을 때 요거가 이제 다시 쏙해 있으면은 오케이 너 선형 연산이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X랑 Y가 약간 되게 좀 묵직한 뭔가 중심 같은 거고 여기다 이제 곁다리를 붙여가지고 계속 만드는 거예요. X 몇 개, Y 몇 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더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할 거예요. 약간 좀 약간 공부를 할 건데 수학 과목이 있고 국어가 있어요. 뭐 수학 1시간 하고 국어 2시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수학 2시간, 국어 3시간 할 수도 있고 수학 10시간, 국어 뭐 3시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집합에서 두 개 뽑아가지고 숫자 곱해가지고 더해준다. 이게 다 닫혀 있다. 그림상으로는 이런 얘기죠. 이런 거를 선형연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어떠신가요? 선형 연산이 된다라는 걸 선형성을 들고 있다라고 하나요? 오, 아, 저기 약간 위에 선형성 키워드가 있는데, 네. 선형성을 만족하는 집합이 벡터인가? 그래, 벡터 공간이 되면 선형성이 있다는 건데 선형연산에는 선형성이라는 키워드는 없네요. 그런데 결국 선형연산을 준 공간을 벡터 공간이라고 했었죠. 네. 선형연산이 주어진 공간을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주어졌을 때 벡터 공간이 된다. 근데 벡터 공간은 선형성을 띠는 건데 그러면 이게 요거가 선형성을 좀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증명이고요. 요거는 이제 보시면 괜찮으실 거고. 요거는 뭐냐면요. 요 위에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개랑 요 아래 요 추격했다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같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조건 PQ가 있을 때 P가 될 때 Q가 되는 걸 보여야 되고 Q가 될 때 P가 되는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말하고 있는 대상이 같다는 걸 보이는 거죠. 네. 지금 이 전개를 보면 선형 연산을 통해서 벡터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벡터 공간은 선전성을 띠고 있다라고 지금 읽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선형 연산이 먼저 아, 이거 아직도 약간 선후 관계가 조금 헷갈리는 게 선형 벡터 공간이 성형성을 띠는 거잖아요. 선형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벡터, 그러니까 정의 내릴 수 있는 벡터 공간이 있고 벡터 공간이 선형성을 띈다. 근데 이- 이게 저는 계속 이게 걸리는 거죠. 선형성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구조가 먼저인지 아니면 선형성이라는 게 먼저인지가 조금 아직 잘 좀 선후 관계가 잘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 안에 성형성이 포함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형성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경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형성이라는 게 그냥 결국 선형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똑같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선형성이라는 걸 가지고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 네,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근데 이제 노트에서 읽히는 건, 제가 읽히는 건 어떤 선형 연산이 있고 그 선형 연산으로 벡터 공간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벡터 공간이 성형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읽혀서, 이게 어떤 구조 안에서 선형성이 관찰되어져서 그런 어떤 성형성이라는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어떤 구조에서 관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성형성이라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걸 가지고 구조를 만든 건지, 어떤 벡터 공간이라는 집합을 정의한 건지, 이게 조금 헷갈려요, 저는. 그러니까 아니면 둘 다 있을 수도, 둘 다 맞을 수도, 이게 좀 뭔 소리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음,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구조가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집합 내에 어떤 그런 것들을 관찰하다가 이런 성현성을 발견한 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제가 맥락을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벡터 공간은 선형 연산을 만족하는데 사실 그 원점을 무조건 포함해야 되고 자기 자신 안에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냥 선형성을 만족하는 선형 뭐 트랜스포메이션 뭐 함수나 이런 거는 원점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어, 한 공간에서 또 다른 물론 이거 벡터 공간 A에서 벡터 공간 B이지만 닫혀 있지 않아도 되고 사실 뭐 닫혀 있다는 개념이 자체로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벡터 공간은 좀 더 저는 특수한 공간이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 원점 포함은 선형 연산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있는 건가요? 벡터 공간은. 벡터 공간이 벡터 공간이요, 이제, 일단은, 이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요. 저희가 정수만 있으면은, 정수만 싹 모아놔요. 그럼 네, 저희가 곱셈할 수도 있고, 나누기 할 수도 있죠. 뭐, 닫혀있진 않지만. 저는 정수를 뭐, 뭐, 되게 가지수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정수를 가지고 덧셈을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의 덧셈은 군으로서의 의미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약간 군성, 이러면 되게 이상한데, 그 특징이 뭐였냐면, 결합법칙이 되고, 항등은 되고, 역언이 되는 거였죠. 여기서부터 뭐냐면 이제, 집합의 정수를 줘요. 정수 말고 뭐 실수 같은 걸 생각하시고, 실수를 줘요, 실수. 그 다음에, 여기다 덧셈이랑 스칼레벨을 주는 거예요. 저희는 아까 군에서 덧셈을 줬죠. 연산한 게. 근데 여기서 이제 덧셈이랑 스칼레벨을 주는 거죠. 그런데 걔네가 아까 결합법칙, 항등은 역언되는 것처럼, 뭔가 되게 많은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런 게 뭐냐면 군도 돼야 되고 닫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닫혀 있어야 되고 0은 0으로 와야 되고 뭐 1은 뭐 X로 보내야 되고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 생각을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수집합에서 이렇게 보는 거 이제 군이라고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근데 요거는 이제 정수에 원래 이제 0이 있으니까 0이 이제 됐던 건데 그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덧셈 주는 건 저희가 음 그러게요. 일단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은 요게 이제 A가 이제 벡터 공간에 하는 게 주는 거잖아요. A라는 벡터 공간이 되고 싶은 거에다가 선행 연산이 되는 거를 준다는 건 요런 조건을 건다는 거니까 X에다 0 넣고 Y에다가 0, 아니 A에다 0, B에다 0 넣으면 이거 다시 빵 되니까 빵이 A에 들어가야 되거든. 음, 그래서 이제 원점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되게 아,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벡터 공간이고 그 자기 자신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 스칼라곱 그것 때문에 원점이 들어가는 거고 사실 이 벡터 공간 A에서 B로 가는 함수는 전혀 원점이 상관없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같은 선형 연산 아닌가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형, 선형이 다르신 그 선생님께서 말하시는 거 다른 건지 이 두 선형이 다른지 벡터 공간에서 선형과 함수의 선형이 다른지 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어, 이게 페이지 추가를 못하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저희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빈 공간에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어, 제가 예전에 AI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동치라고 들었어요. 선형함수가 되는 여하랑 그래프가 벡터 공간이 되는 거랑 동치라고 들었거든요. 그거를 듣고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일단은 선형 연산은 요약했을 때 어떤 집합의 선형 연산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림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화살표 두 개 찍으면은 요거 때문에 요 전체가 나와야 되죠. 요거 혹시 음,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 네. 네.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 벡터 공간 A랑 벡터 공간 B를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A에서 B로 가는 선형 함수를 생각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A라는 원소는 뭐 F 이제 A로 갖고 갈 거고요. B라는 원소는 FB로 가겠죠. 여기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묶어 쓰겠습니다. A는 FA. 왜냐면 저희가 함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네. 정역에 있는 원소, 공역에 있는 원소 이제 묶어서 순서상 그러니까 곱집합의 부분집합의 함수의 정의였잖아요. 네. 요거는 그냥 하나의 그 인풋 아웃풋 관계일 뿐인 거예요. 또 씁니다. 이렇게 B, FB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고요. 요 벡터랑 요 벡터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더해 볼게요. 더합니다. 그러면은 대충 저희가 하는 것처럼 평소에 하던 것처럼 앞에 거는 앞에 것끼리 더하고 뒤에 거는 뒤에 것끼리 더할게요. 음,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그렇게 하고 나면요. A가 원래 벡터 공간이니까 A랑 B는 지금 둘 다 이제 기호가 좀 별론데 요 정역에서 나온 그 원인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정역이 원래 벡터 공간이 되니까 두 개 더했을 때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게 들어가거든요. 요게 A 안에 들어가요. 음, 그리고 A를 이 함수를 통해 보냈으니까 FA랑 그리고 또 B는 함수를 통해 보냈으니까 FB 둘 다 공역에 있는 원소죠. 그런데 공역은 다시 벡터 공간이었으니까 두 개 FA랑 FB를 더했을 때 다시 B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A, FA라는 거는 A 곱하기 B의 집합의 원소죠. 그리고 B, FB라는 것도 A 곱하기 B 곱집합의 원소예요. 부분 집합으로서. 왜냐면 그게 함수의 정의였으니까요. 그래서 요 곱집합, 즉 정역 곱하기 공역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서 뽑은 두 개의 원소는 말이죠. 두 개의 원소는 더했을 때 그 안에 다시 닫혀 있어요. 그래서 뭐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냐면요. A, B에 있는 원소 X, Y에 대해서 음, AX 플러스 BY를 보낸 게 다시 A 곱하기 B에 속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만들었을 때 얘도 이제 벡터 공간이 되고요. 요거를 그래프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어 F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렇게 R에서 R로 가는 쉬운 걸로 할게요. 요거 어떻게 정리하면 아이고 Y 콜 뭐 EX 정도로 하죠. 요거 서령 함수인 거 괜찮으시죠? 보시면은 정의역의 아래는 원래 저희가 생각하는 표준적인 덧셈이랑 스칼로곱이 있어요. 실수 두 개 더하는 거 할 줄 알고요. 스칼로곱 실수 가져왔을 때 또 다른 저 멀리 있는 실수 가져서 곱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R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벡터 공간이에요. 벡터 스페이스 이렇게 VS라고 쓰겠습니다. 공역도 똑같은 거니까 이제 VS 쓸 수가 있겠죠. 정의역과 공역은 각각 선형 연산이 표준적으로 정의가 된 벡터 공간이고요. 이 함수는 이 두 개 벡터 공간의
연산을 보존해주는 선형함수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서 x라는 원소를 뽑으면 얘는 ex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y 하지 말고요. 헷갈리니까 뭐, 자, x 안 할게요. 여기는 a, b로 하겠습니다. a라는 원소를 뽑아서 보내면 2a가 나올 거예요. 두 배 하는 규칙이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해서 b라는 원소 뽑으면 2b 나올 거잖아요. 근데 얘네를 다시 더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 2a 더하기 b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죠. 이 집합 안에요. r 곱하기 r에 들어가죠. 아, 그래프에 들어가죠. 그래프. 그래서 이게 되게 오묘한 게요. 이렇게 저희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뭐가 많이 숨어 있냐면 요게 지금 x축이 정의역이죠. 정의역은 요 자체로 벡터 공간이고 공역도 벡터 공간이죠. 그럼 벡터 네. 공간이 있고 벡터 공간이 있으니까 이미 x축에는 선형 연산이 있고 선형성이 있고 벡터 공간이에요. 아, 그리고 y축도 공역인데 선형 연산이 있고 벡터 공간이죠. 근데 그 두 개를 연결하는 함수인데 그중에 그걸 보존하는 게 선형 함수고 걔의 그래프가 선형성을 띠는 거죠. 왜냐면 걔가 다시 벡터 공간이 되니까요. 저희가 확인했던 거죠. 아. 그래서 예, 그런 느낌으로 이게 되게 막 얽혀 있거든요,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예. 좀 선형성이라는 게 조금 좀 그 제가 그 느낀 거는 어떤 정의역이 선형연산으로 정의된 어떤 대상이고 공역도 마찬가지로 선형연산이 정의된 어떤 대상인데 그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 함수가 그, 그 안에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 그 함수를 태워서 보낸 결과로서의 대상도 그 집합 안에 그러니까 그 포함되는 거면 그러니까 선형성을 띠고 그러니까 어떤 그 선형성이라는 정의가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 AFAX는 AFX가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정의로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게 그 말이긴 한데 지금 말하고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저렇게 쓰는구나. 아, 말로 설명. 요걸 그래프라고 부르거든요. 네, 함수 fx. 뭔 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 네, 뭐냐면요. 정의역, 공역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찍어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함수는 지금 선형 함수인데 1, 2, 2, 4, 3,6, 4,8 그 다 찍은 게 요 그래프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그래프가 요 집합이 그러니까 요 집합이잖아요. 요 집합이 선형성을 만족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게 벡터 공간이 되는 걸 보일 수 있대요. GPT가 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했는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기시감이 드는 게 평평한 공간이죠. 정의역. 공역도 평평하죠. 저희 벡터 공간 이미지 그렇게 평평한 걸로 가져왔으니까. 근데 선형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평평한 거예요. 만약에 음, y콜 x제곱으로 하면은 그래프가 평평하지가 않아요. 네, 네. 정의역도 평평하고 공역도 평평한데 그 함수의 그래프가 평평하지가 않죠. 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좀 기시감이 있어요. 그냥 백동간 세 개가 나오는 거죠, 그림이니까. 네.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요걸 조금 더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신혜라 선생님은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형성을 띠는 게 이런 식으로 찍어 놓으니까 그 평평한 어떤 그 직선을 형태로 얻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네. y는 x제곱 이 형태는 포물선 형태가 왜냐면 대칭성을 띠고 있으니까 얘는 그래서 좀 이렇게 둥글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원점을 꼭 지나야 된다라는 어떤 지금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평면 이동, 그러니까 좌표축 평면 이동해서 x축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이거 사실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어, 원점을 꼭
0,0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네, 선형함수는 0 넣었을 때 0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벡터 공간도 0 원점을 포함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일단 연역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벡터 공간에 선형 연산을 주잖아요. 네, 그런데 선형 연산은 뭘 만족하냐면 요게 되죠. 네, 그러면은 A랑 B에다 0 넣으면 0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네, 원점이 네, 네, 있죠. 네, 네. 그럼 이거랑 별개로 벡터 공간에 원점이 있다라는 거 별개로 선형함수는 0 넣으면 0 나오냐? 요게 궁금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음, 요게 와가지고 요게 선형함수 요게 되는 거잖아요. 음, 여기다 0 넣고 0 넣고 0 넣고 0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F0이고 여기 F0, F0인데 그러면 F0이 2F0이니까 양변에서 F0 하나씩 빼주면은 F0 이퀄 0 나오죠. 음, 그래서 이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선형 함수가 원점을 지난다는 건 없어요. 선형 함수에 0 넣었을 때 0 나온다라는 건 있는 거지. 선형 함수가 원점을 지난다는 말이 좀 자연스러우려면 선형 함수를 그렸을 때 그 공간이 원점을 포함한다. 벡터 공간으로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실제로 선형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벡터 공간이 된다는 거를 GPT가 알려줬거든요. 음. 이런 예시로서요. 네. 두 개가 이제 혼동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벡터 공간, 뭐 선형 연산, 선형 함수, 이게 또 뭐냐 이게. 아, 근데 제가 좀 이해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새로운 벡터를 만드는 거네요. x, fx라고 새로운 벡터를 만들고, 네, 이 벡터가 만드는 게 벡터 공간이 되는 거네. 근데 뭐 fx도 무조건 따로 네, 벡터 공간, x도 따로 벡터 공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 공간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새로 벡터를 x, fx로 나타내면 이것도 벡터 공간을 만든다. 음. 네. 예시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 정역이 1차원이고 공역이 이제 1차원이면은 y 콜 ax를 생각하면 되고요. 더 다른 예시로 이제 정역이 2차원이고 공역이 이제 1차원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 y 콜 ax 플러스 by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잠시만요. 이런 b가 섞이죠 이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g 콜 ax 플러스 by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그래프 그리면은 R2에서 원점을 지난 직선이고요. 요거 그리면은 R3에서 평면인데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에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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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 공간, 보존, 오케이. 그럼 너의 그래프는 벡터 공간. 벡터 공간 오케이, 벡터 공간 오케이. 그렇다면은 선형함수 그러면은 너의 그래프도 벡터 공간 평평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됐는데, 이 그래프로 나타내어진 저 선형 함수가 벡터 공간이라는 게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게? 저도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GPT가 네네. 맞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형함수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질 때 원래 정의에 대입해 보는 것도 좋지만은 최근에는 그냥 그려가지고 평평한 것 같은 그 선형함수라고 우겼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생각 못 해본 것 같아요. 같이 생각해 보시죠. 지금 근데 생각해 보시죠. 그거는 네,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X플레인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고 Y축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걔들을 단순히 카테시안 곱한 A 곱 B는 벡터 스페이스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걔를 전체에는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빼면은 이제 위험하죠. 네, 네, 정의역이랑 치역 자체를 곱한 것은 벡터 공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부분집합 중에서도 그 선형 함수가 만드는 부분집합인 거죠. 따지고 보면. 네, 음. 맞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요겁니다. 네, OX 퀴즈 같은 걸 하면은 그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정의역과 치역을 곱한 것은 그러니까 벡터 공간 두 개를 곱한 것은 벡터 공간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선형 함수가 존재를 해서
그 선형 함수가 만드는 공간을 보면 벡터 공간이다. 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한번 AI한테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프가 벡터 공간이 되는 여부가 함수가 선, 선형함수인 것과 동치인가요? 저희가 이야기하기로는 동치라고 한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동치가 아니라네요. 제가 계속 잘못 말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하냐면요. 함수가 선형함수라는 거랑 뭐가 동치냐면 그래프가 정의역 곱하기 공역의 부분 벡터 공간이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게 했던 이야기 아닌가요? 같은 이게 이야기 뭔가 아닌가요? 말이 되게 잠시만 이게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게 네 그런 거 같은데요. 제가 이게 AI가 함수의 그래프가 곱공간 그러니까 정의역 곱하기 공역의 부분 공간으로서 벡터 공간이 되는 것은 F가 선형함수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이 맞다. 하지만 그래프라는 집합 자체가 벡터 공간이라는 질문은 함수 F의 선형성을 의미하는 반면 정의역이나 공역의 벡터 공간인가라는 질문 그러니까 잠시만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벡터 공간 잠시만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맞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느낌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면 일단은 정의역이랑 공역 둘 다 벡터 공간으로 주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가 정의가 돼요. 근데 그 함수의 그래프가 벡터 공간이 되면 된다는 것이랑 그 함수가 선형함수라는 것이랑 동치라고 하네요. 아까 AI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애초에 세팅할 때 정의역이나 공역이 벡터 공간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음. 얼추 뭐 그런 거네요. 근데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냐라는 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정의역이랑 치역을 연결하는 그래프가 그 선형함수가 유일하지는 않으니까 벡터 공간도 무수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적어도 R1에서는. R1 곱하기 R1에서. 네, 그쵸.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쫙 돌리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저도 그 아까 궁금한 게 남준 선생님이 R1 곱하기 R1 그리고 뭐 R2 곱하기 R2 하셨는데 그거를 그 각각을 벡터 공간이라고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R1이 벡터 공간을 포함을 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은 R1, R2는 그냥 다 벡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좀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수 더하는 거랑 실수에 어떤 실수 곱해주는 거 생각하면은 그때는 벡터 공간이 되는 걸 밝힐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치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벡터 공간을 세팅했을 때 선형함수를 다루는 거랑 선형함수를 다루는 거랑 그 그래프를 다루는 게 뭔가 크게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또 뭐 의의를 찾아야 되는 건데 막 그렇게 뭐 떠오르거나 막 상상되는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선생님분들 좀 어떠신가요? 음, 그건 좀 어렵네요.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 음, 저는 아까 근데 박경민 선생님이 하신 든 말든. 질문이 좀 이해가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거였나요? 마지막에 벡터 공간, 뭐, 어, 그, 그 느낌이 와닿지 않는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저희가 가진 명제를 다시 제 말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의역과 치역을 잇는 선형함수가 있다는 것이, 그 선형함수의 그래프를 벡터 공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약간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드리자면 네. R1과 R1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결과로서 어떤 얻어지는 그래프가 있잖아요, 지금. 그 그래프가 지금 벡터 공간을 이룬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그죠. 예. 근데 그 벡터 공간 안에 이 벡터 공간이라는 구조가 선형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뭔가 R1과 R2, R1과 R1을 매핑하는 결과로서 얻어지는 그래프가 벡터 공간이 되면 결국 이는 선형성을 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박경민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그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벡터 공간을 지금. 생각해보면 y는 x도 되고 y는 2분의 1 x도 되고 y는 2x도 되고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그래프의 위에 있는 그 원소를 대상으로 선형 연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 벡터 공간들이. 그럼 무수히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어 근데 이제 이런 구조에서 이런 벡터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뭐, 네,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그 정역과 치역을 각각 매핑을 한 네, 그걸 벡터 공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알았는데, 네, 선형함수일 때, 네, F가 네. 선형함수일 때, 그거랑 동치이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럼 벡터 공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저희가 보고 있는 일반적으로 네. 정역과 치역, 뭐 A, B 해서 걔가 벡터 공간이다 했을 때는 좀 와닿던 게 있었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뭐 주는 정보가 뭐가 있나라는 질문이긴 했습니다. 무슨 의미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통치라는 건 조금 네, 알 것 음, 같긴 합니다. 어렵네요. 이게, 일단 이게요. 뭔가 더, 네, 아닙니다.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아닙니다. 그냥 뭐 더 가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연한 소리였습니다. 선형함수가 주어지면은 그래프 찾는 건 쉽잖아요. 그냥 집합으로 쓰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매우 쉽죠. 왜냐면, 너, 네, 그냥 쓰면은, 네, 네. 사실 그냥 그게 선형함수의 그냥 그게 함수의 정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곱해놓고 그냥 그거 되는 거 다 모아둔 게 이제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벡터 공간이에요. 만약에. 음. 그거를 만드는 선형함수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그죠? 네, 그죠? 예, 예. 네.
왜 한두 가지가 아닌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프 하나에 선형 함수가 많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게요. 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주어졌어. 제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제 요게 이제 R2인데 요거 있잖아요. 여기 요거 45도예요. 이제 네, 요거를 만드는 거 일단은 첫 번째 후보가 Y 콜 X가 있죠. 그렇죠. 네.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사실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Y는 3X도 벡터 요거 공간이겠죠. 45도입니다. 지금. 아, 45도. 근데 아, 사실 이것도 여기서, 생각해 보면 네. 네. 유일한, 여기는 음, 유일한 것 그건 같은데요, 여기. 네네, 네. 그건 유일한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유일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어렵, 확정을 못, 이거밖에 없어라고 확정을 못 하겠어요. 말을 명확하게. 그거밖에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사실 이게 스케일업을 해야 되잖아요. 벡터 공간은. 네. 어, 네, 그러면 이게 45도라고 조건을 주는 순간 저 한 줄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1대1 대응이네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네, 제 AI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네. 이 세팅에서 하나의 벡터 공간에는 하나의 선형함수가 주어지나요? 네, 맞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사실 되게 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 점을 본다는 거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 X값 있죠. 요 네, Y값 있고. 그러면 네. 그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X, Y 쓸 수가 있죠. 이거를 다 모아둔 게 그냥 그 함수의 정의잖아요. 곱, 음, 곱집합의 부분집합. 그 요런 평면도 제가 R2에서 R1으로 가는 서형함수라고 했는데 요게 지금 요 아래 있는 면이 이제 요거가 이제 그 뭐야 그 정의역이고 요 이제 네, Z축이 이제 공역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요 정의역에서 뭐 요 바닥에서 뭐 이런 점을 뽑아요. 요거 올려가지고 요 나오는 요 Z값 있죠, 요거. 네, 네, 네. 그거 아, 이렇게 쓰는 아, 거죠. X, 아, 아, 아. Y, G 이렇게. 그걸 다 모아둔 게 아, 곱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함수가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되게 말이 모호한데 엄밀하게는 말 못하고 있지만은 뭔가 약간 심상적으로는 뭐가 좀, 어쨌든 뭐 선형함수 다루는 거랑 뭔가 벡터공간 다루는 게 꽤 어, 뭔가 또 알이 먼저냐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래도, 선형 연산이 여기 세 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요 세팅에서 뭔가 정역 그래도, 거, 공역 거, 어, 곱집합 거, 어. 세 개. 그래도 그래프랑 조금 결부지어서 생각하니까 그래도 그려져서 뭐가 좀 좋네요. 좀 상상할 수 있어서. 어, 근데 요거는 일단 너무 막 오래 이야기했는데 네, 주제를 한번 넘겨보고 일단 한번 또 훑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네, 얘기 네, 나올 수 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 질문의 출발이 선형성이 먼저냐 뭐 어떤 그런 걸 만족하는 구조가 먼저냐였고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결론 내린 거는 선형성, 선형연산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선형성이 있다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 걸 벡터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벡터 공간 두 개를 잘 연결하는 게 선형함수인데 이상하게 그거의 그래프가 벡터 공간이 된다. 그게 음, 동치다. 벡터 공간이 된다는 거랑 선형함수가 되는 거야. 이게 좀 되게 좀 뭐 약간 오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같은 거 괜찮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이미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원점을 포함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평평해야 되고 플랫. 세 번째로는 이제 무한대 빵 펼쳐져 있는 원점을 포함하고 평평하면서 넓게 펼쳐진 그런 걸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구랑 도너츠 이런 거 벡터 공간 안 되죠. 함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사실 방금 다 했던 얘기네요. 그래서 뭐 설명함수인데 뭐 이렇게 벡터 공간 두 개 연결하는 거다. 저희가 군에서 왼쪽 군연산이랑 오른쪽 군연산이 호환이 되도록 잡는 게 준동형사상이라 불렀고 구체적인 예시로 정수 덧셈군과 유리수 빼기 이온 곱셈군에서 걔네를 연결하는 지수함수가 있었어요. 걔가 그 두 개 군을 연결하는 그 두 개 군의 연산을 보존하도록 하는 뭔가 호환되게 하는 준동형사상이었어요. 이번에는 두 개 벡터 공간을 갖다 놓고 얘네 두 개 사이에 있는 선형연산. 아까는 군연산이었죠. 지금은 선형연산이에요. 걔네가 뭐냐면 덧셈과 스칼라벤인데 정의역의 덧셈이 공역의 덧셈과 호환되도록 한편 정의역의 스칼라베가 공역의 스칼라베와 호환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를 선형함수로 부르겠다는 거죠. 키워드가 지금 이렇게 매핑되는 게 보이시나요? 군이었다는 게 벡터공간으로 바뀌었고 군연산이 선형연산으로 바뀌었고 선형연산은 덧셈 스칼라베죠. 그리고 군 두 개 연결하는 거를 벡터공간 두 개 연결하는 것이었고 그 두 개 연결하는 함수를 군 쪽에서는 준동형사상, 벡터공간 쪽에서는 선형함수라고 부르는 거였죠. 이런 맥락인 겁니다.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저희가 했던 거랑 똑같은 모양이죠. 저희가 그때 이제 군 가지고 했던 거는 뭐였어요? 정수군이랑 유리수 곱셈군을 생각했으니까 원래는 그때 이거였습니다. 정수엔 덧셈이 있으니까 덧셈에서 보내주고 유리수는 곱셈이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를 연결했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요거는 이제 정의역에서 덧셈이고 요거는 이제 공역에서 덧셈하는 거죠. 그 다음 스칼라베 요게 이제 정의역의 스칼라베 요게 이제 공역의 스칼라베죠. 똑같아요 그때랑. 더해서 보낸 거랑 보내놓고 곱한 거랑 같다. 똑같아요. 더해서 보낸 거랑 보내놓고 더한 거랑 같다. 곱해서 보낸 거랑 보내서 곱한 거랑 같다. 연산이 보존되는 거죠.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형함수를 정해도 같은 의미가 된다. 벡터공간 AB에 대해서 되는데 요것도 이제 동치죠. 그래서 요게 되면은 설형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요거를요. 일단 정의역이나 공역을 둘 다 벡터 공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둘 다 뭐예요? 정의역에서 스칼라 되고요. 요거는 정의역에서 덧셈이에요. 그리고 정의역의 결과 있죠. 요 결과를 함수로 보내는데 그 보낸 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보내놓고 공역에서 스칼라를 각각 해주고 공역에서 덧셈 해준 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래프가 벡터 공간이 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죠. 요게 되니까요. 선형함수가 이게 되니까 그래프가 벡터 공간이 되는 거죠. 아까 기억나시죠? x, fx랑 y, fy 가지고 덧셈해서 그게 잘 됐던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모호하긴 한데요. 심상을 잡는 게 더 저희는 중심이거든요. 막 디테일하게 막 파고드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큰 그림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얼추. 그래서 일단 중심 흐름은 그거보다는요. 그래서 이런 선형함수가 있는데 선형함수 이제 연산 보존하는 것이 벡터공간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 선형함수를 이제 행렬로 나타낼 것이다.가 중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형함수 이제 예시 보시는 거였고 이렇게 선형함수를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숫자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1 있죠? 이렇게 적으시고 2 1 있죠?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뭔가 이게 애매하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x를 담당해주는 개수가 있죠. x 친구들. 여기서는 1이고 여기서는 2죠. 그걸 일일이 이렇게 세로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y를 담당해주는 친구가 있죠. 걔를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세로로 적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렬을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을 만들고 요게 사실 어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데 행렬의 곱셈을 2 곱하기 1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건 2 곱하기 행렬이고 요건 2 곱하기 1 행렬이잖아요. 요게 사실 곱셈 연산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요게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게 요거랑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 2 곱하기 2 행렬이랑 2 곱하기 1 행렬의 곱셈을 요거랑 요거를 곱해서 놔주고 요거랑 요거를 곱해서 놔주는 걸로 정의했었죠.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요게 되니까 일단은 선형함수를 행렬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정의하는 건 뭐냐면요. 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선형함수끼리 합성할 수가 있었던 거였죠. 요거 계산 연습이었고요. 그래서 나왔던 예시가 F란 G라는 선형함수를 정의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대응되는 매트릭스 행렬을 가지고 옵니다. F 같은 경우에는 X의 개수 1이니까 이렇게 세로로 적고요. Y 개수 1 마이너스니까 세로로 적어요. 요게 행렬이고 G 같은 경우는 X 담당이 3, 1이니까 3, 1 이렇게 적어주고 Y 담당 2 마이너스 2니까 2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얘네끼리 합성을 먼저 해요. F를 태운 다음에 G로 보내겠다는 G 합성 F로 쓰고요. 얘 정의는 G에다 F의 결과를 먼저 넣어준 것이죠.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다시 행렬 표현으로 바꿔주면은 X의 담당은 7-3 써주고요. Y 담당은 1, 3이니까 1, 3 써줘요. 얘가 사실은 저희가 GF로 썼죠. G 행렬 곱하기 F 행렬과 같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G 행렬이 이거고 F 행렬이 이거니까 G 행렬 곱하기 F 행렬을 아까 저희가 정의한 2 곱하기 2 행렬 곱하기 2 곱하기 2 행렬의 곱셈을 통해서 계산해주면은 똑같이 나오게 되죠. 다른 말로 어떤 함수 F, 선형 함수가 주어져요. 얘의 주어진 행렬을 이렇게 꺽쇠로 쓸게요. 저 이거 할 수 있죠? 제가 드리면은 개수 쓰실 수 있잖아요. 행렬로. G도 행렬로 바꿔요, 이렇게. 그럼 뭐가 가능하다는 거냐면 G 합성 F라는 새로운 선형 함수의 행렬은 정확히 뭐랑 같냐면 G 행렬 곱하기 F 행렬인 거죠. 여기서 합성은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의 합성을 정의를 이용한 것이고요. G 합성 F가 다시 선형 함수가 되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걔가 다시 X개수 따서 써주고 Y개수 따서 써주시면 행렬이 될 것이고요. 그 행렬이 뭐랑 같다는 거냐면 G에서 따온 행렬이랑 F에서 따온 행렬을 2 곱하기 2 행렬 곱하기 2 곱하기 2 행렬을 곱셈한 정의에 따라서 계산해 줬을 때 두 행렬이 같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즉슨 요거를 보나 같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이제 함수를 합성해서 행렬 공부하지 말고 그냥 각각 요 함수를 행렬로 취급을 하고 걔네를 이제 곱셈을 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왜냐면 그게 곧 새로 합성한 함수의 행렬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뒤로 붙는 것이 이제 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등호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항등 행렬을 가지고 왔고요. 역행렬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육당으로 가는 것인데 여기까지 했었죠. 한번 끊고 또 저희 대화 나누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떠신지요? 이승원 선생님 혹시 뭐 말씀하시나요? 마이크 끄고 말씀하시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 과정 자체에서 이제 한열곱이 합성 함수라는 것도 되게 좋은 어떤 거인 것 같기도 한데, 2 곱하기 2 행렬에 어떤 열 벡터를 곱해주는 행위가 이 2 곱하기 2 행렬에 각각의 행벡터로 만들어지는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공산이요? 들어서, 네. 네. 만약에 2 곱하기 2 행렬에 행벡터로서 1,0, 0,1을 써주면, 어, 아니요. 반대입니다. 그 2 곱하기 2 행렬이 단위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이요? 네, 항등 행렬이요? 네. 여기에다가 XY를 곱해준다는 거는 결국에는 R2에 있는 모든 벡터를 다 생성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왜냐면 X 스칼라 곱 1,0 더하기 Y 스칼라 곱 0,1 해버리면 그 기저 벡터에다가 각각의 스칼라 곱을 의미로 해서 더해주면 R2에 있는 벡터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 기저, 그러니까 이 항등 행렬에다가 XY를 곱하는 행위가 네. 기저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 XY 해서 더해주는 거랑 같거든요, 결과가. 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거 사실 보면 R2에 있는 어떤 벡터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 2 곱하기 2 행렬에다가 어떤 열 벡터 하나를 곱해주는 거, 2행 1열짜리 열 벡터를 하나 곱해주는 거는 R2에 있는 어떤 그 이미 벡터를 하나 만드는 행위라고 본다면 이게 다 이게 항등 행렬이 아니라 어떤 임의의 숫자가 들어간 거면 각각의 행벡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R2의 부분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그거. 네, 그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제 요 부분도 조금 좀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대상인 것 같아 갖고, 그러니까 물론 행렬의 곱 자체가 이제 합성함수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이거를 우연찮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어, 기저 벡터를 넣은 항등 행렬에다가 XY를 곱해주는 거는 기저 벡터를 가지고 어떤 의미의 벡터를 만들어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ABCD를 넣고 XY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면 AB라는 벡터, 그러니까 AB를 와 CD를 순서상으로 하고 있는 그 각각의 벡터를 가지고 어떤 R2에 있는 의미의 부분 공간을 생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도 조금 신선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정방 행렬이 되겠죠. 어떤 정방 행렬에다가 어떤 의미의 열 벡터 곱셈이 가능한 1열짜리 열 벡터를 곱해주는 거는 그 정방 행렬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 벡터든 열 벡터든 그 벡터들로 어떤 그 R3나 뭐 R2가 되겠죠. 정방 행렬의 그 수가 되겠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 공간이 될 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R2라면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잘 그려지지는 않는데 직선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간 뭐 어떤 부분 공간으로서 뭐가로 생각할 수 있겠다. 네, 음, 맞습니다. 음, 그, 실제로 계산해 봤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거는 R2에서 R2로 가는 함수인데 어떻게 매핑하는 거냐면 첫 번째 열에 있는 벡터 곱하기 X, 그 두 번째 열에 있는 벡터 곱하기 Y. 이게 스칼러 곱이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A, 네, C 벡터, 네. 이렇게 B, D 벡터인데 얘네끼리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평행하게 되면은 직선을 만들고요. 그렇죠. 서로 네. 평행하지 않으면 이제 평면 전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네네네. 뭐 형태는 저렇게 나오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 아, 가지고 뭐 랭크 막 이런 얘기도 저희 예전에 다른 스터디에 나면 그 대개살 스터디 할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요걸로 다 만들어서 모아두면 그 이미지가 되겠죠. 저희 전에 했던 위에 함수 정의할 때 했던 치역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치역을 만드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네네. 나눈 거라서. 네, 약간 기시감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네. 네, 네. 혹시 다른 선생님은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신지요? 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목차 한번 보고 올까요? 벌써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리 선택, 무한 이런 얘기 했고요. 그래서 대수학 시작하면서 음, 갈로아 이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군이 도입되고 군에서 함수 가지고 하고 싶어서 함수 얘기했고 그래서 뭐 이거 뭐 준동형사상 이런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5강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역행력 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 들어가는 건데 뭐 이 정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음, 꽤 많이 왔네요. 벌써 3분의 1 정도를 왔는데 그러게요. 총 많이 왔네요. 어, 이게 끝에 보면은 또 그게 있거든요. 저희가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여기 끝에 보시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15강이 있고 어 아이고 맞네요. 맞네요. 아 어이구 이거 징수가 이게 음 제 기억상으로 여기서 뭐 끊어주시는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여기까지가 그거 뒤에는 플러스 알파라고 해주신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어,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전체가 그게 다 아니거든요. 그 플러스 알파 분명히 있어서 네, 뭐 전체라고 생각하고 하긴 해야죠. 근데 사실 네. 그러면 뭐 전체라면 3분의 1 정도 했으니까 진도가 그렇게 급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불편함 나눠주시면서 같이 얘기해도 됩니다. 편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네, 했던 건데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못 찾겠네요. 너무 많이 하면 스포니까 6강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네, 네. 괜찮으신 것 같으요 네, 6강으로 가서 이제 역행렬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 함수잖아요. 서령 함수잖아요. 음, 음, 저희 서령 함수는 함수죠. 저희 함수할 때 항등 함수 했잖아요. 항등원 생각하려고요. 그러면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럼 행렬에는 항등 함수 같은 게 뭐냐? 다른 말로 서령 함수에서 항등 함수 생각하지 말고 행렬로 내려서 생각하자. 음, 그게 이제 1, 0, 0, 1 이런 항등 행렬이었어요. 음, 아니, 그러면 역함수는 뭐냐? 역선역함수는 뭐냐? 그게 이제 역행렬이라는 건데요. 음, 저희가 역함수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었죠.
전단사 할 때 됐어요. 전사는 뭐였냐면, 공역과 지역이 같은 거였고, 단사는 다르면 다른 걸로 매핑하는 거 있죠. 음, 똑같습니다. 역행렬도 이제 그게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존재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게 되는 게 조건이 존재해요. 그걸 되도록 하는. 그래서, 네. 역함수의 개념이 함수들 간의 합성을 기준으로 역을 의미했듯이 행렬, 즉 선형함수에 모이면서 행렬 곱셈 기준, 즉 선형함수의 합성을 기준으로 해서 역언을 역행렬이라고 부른다. 다음 시간 6강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자가 이 맥락입니다. 음, 제가 늘 그랬듯이 슥슥 내려가면서 해보겠습니다. 파트 B인데요. 역행렬과 행렬식의 뜻. 지난 시간 저희가 했던 거, 뭐, 예, 다 했던 거네요. 방금 저희가 뭐 했던 거. 네. 설명에서 주어진 벡터 공간이다. 벡터 원소를 벡터라고 부른다. 벡터 공간의 심상은 평평하고 무한하고 원점 포함하는 공간이다. 선형 함수는 벡터와 두 개 연결해주고 연산을 보존하는 것이다. 선형 연산은 더스나 스칼라 밴드 이것저것 많다. 이 정도였고, 요게 선형 함수 정의였죠. x랑 y는 벡터 공간 A에서 뽑은 거고, fx나 fy는 함수 f에 의해서 나오는 벡터 공간 B에 있는 원소고요. 덧셈은 각각 B, A 거. 스칼라베는 각각 A, B 거. 예시. 네, 구체적인 예시인데요. 했던 거네요. 네. 보시면은, 어, 요게 뭐냐면요. 일단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 요 R2라고 명시한다고 돼 있는데, 요게 뭐냐면요. 요 집합이에요. 요게 뭐냐면, 실수해서 두 개 뽑아요. 일단 걔네를 순서상으로 만듭니다. 부연 설명이 뒤에 있는 거예요. X도 실수 거고, Y도 실수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모아서 닫으면은, 그런 걸 다 모으겠다, 이런 거죠. 그런 집합을 R2라고 쓰는데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요거. 요 점 이거 다 순수당 맞잖아요. 요걸 다 모은 게 이제 R2인데, 보시면은 R2에서 덧셈과 스칼라 곱을 잘 정의된다. 요거 지금 정의한 겁니다. 정의. 여기 뭐 꼭 이렇게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이래도 되죠. EX 이렇게 EX2 뭐 상관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화살표 두 개 있으면 이렇게 더한다. 이런 게 요거랑 딱 대응이 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뭐 그래요. 스칼라 곱은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화살표 이제 느리고 줄이기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저렇게 정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R2 벡터 공간, 공역 R2 벡터 공간에서 선형함수, 즉 얘를 이렇게 행렬편 나타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의 합성이 행렬곱이다. 한 가지 했던 얘기고요. 일반적인 함수들의 경우에서 선형함수도 함수니까요. 결합 법칙은 무조건 이거 결합 법칙 됐었죠. 네. 항등원도 항등함수 생각하면 됐고요. 근데 여권은 전단사면은 된다가 핵심 내용이었어요. 근데 역함수가 있다고 해서 전단사라고 얘기하나요? 뭐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런데요. 마법 선형함수들 간의 합성은 선형함수를 만들어낸 행렬들의 곱셈과 같았다. 요거 얘기했던 것이죠. 네, 요거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했었고요. 네,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군의 관점에서 다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행렬 등의 경우 2 곱하기 2 행렬은 이제 R2로 가는 선형함수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행렬 곱셈이 요 결합 법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행렬 3개 갖다 놓고 앞에 거 2개 곱한 다음에 뒤에 거 뒤에 곱해주는 거랑 뒤에 거 곱해놓고 그걸 앞에 거에 뒤에 붙여 곱해주는 거랑 같아요. 계산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곱셈의 순서가 차이를 만들지 않으므로 괄호를 생각하고 A, B, C 또는 A, B, C로 표현해도 된다. 결합 법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등 행렬. 저희가 5강에서 했었죠?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행렬 곱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원래대로 다시 나온다. 계산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행렬에 대한 예시를 저희가 같이 계산하는 연습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런 행렬을 항등 행렬이라고 한다. 그러면 역행렬은 뭐냐? 요 스토리죠. A에 대해서 어떤 행렬이 존재해서 곱했더니 이제 곱했더니 항등 행렬이 나오는 거죠. 예시로 들면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정수군을 생각했잖아요. 이게 역언이 뭐였냐면 역언 얘기하기 전에 일단 항등원이 뭐였어요? 항등원 0이었죠. 숫자 0. 그럼 역언의 정의가 뭐였냐면 어떤 정수 5가 있을 때 얘의 역언이 뭐냐면 뒤에다가 더해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0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였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얘의 역언을 생각한다는 거는 근데 어떤 센스에서 역언이냐면 행렬 곱셈 기준으로 역언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항동원이 나와요. 항동원 뭐였어요? 항등행렬이었죠. 그래서 뭘 곱해야 항등행렬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괜찮으신지요? 네. 그래서 그게 되면은 그거를 역행렬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기호로는 A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제 생각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만약에 역행렬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곱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법칙 느낌으로 계산하면 1 빼기 역 1이니까 뭐 약간 뭐 y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 아닐까. 뭔가 보통 이제 마이너스 1이 역언을 의미하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답니다. 그러면은 함수 모아놨을 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럼 언제 됐습니까? 전단사일 때 됐었죠. 그런 조건을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언제 되는지를 살피자. 행렬들의 모임에서 역행렬 또한 안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면은 전단사가 되는 거랑 같았던 것처럼 역행렬이 되려면은 도대체 행렬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라는 문제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겨 먹었냐? 어떠한 행렬들일까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요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요 행렬에다가 뒤에 뭐를 곱해줘야 이게 딱 튀어나오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방정식 푸는 거랑 비슷한 거죠. 방정식이. 이런 거예요. 뭐 2x 이퀄 4. 2에다가 뭘 곱해줘야 4가 나오냐 이거죠. 이거 2잖아요. 요거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요 행렬에다가 뭘 곱해줘야 이게 나오냐. 똑같은 거죠.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좌변을 정의에 따라 전개하면, 다른 말로 행렬곱의 정의에 따라 전개해주면은 요렇게 요렇게 만나가지고 먼저 여기가 나오고요. 요렇게 만나가지고 여기 나오고 요렇게 만나가지고 여기 나오고 요렇게 만나서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이거랑 같아진다는 거는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다는 거죠. 음, 그거를 다시 써요. 이렇게 첫 번째 거가 1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거가 0 돼야 되고 세 번째 거가 0 돼야 되고 네 번째 거 이거 1 돼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뭔 짓 하냐면은 계산이 복잡해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식 4개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식을 변형을 좀 해요. 어떻게 변형하냐면 요거를 우변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그럼 좌변이 이거 그대로 있고 우변은 부호 바뀌죠? 그 다음에 이 놔두고 A로 나눠요. 이렇게. 뭐 A가 0이고 0이 아니고 이런 거 일단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합니다. 요거 C1 남기고 이거 D 넘긴 다음에 양변 C로 나눠요. 그럼 1 이퀄 요거 나오죠. 뭐 요런 세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아래 거를 위에다가 대입해주고 요 위에 걸 아래로 대입해준다고 말하네요. 보시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이에요. 요 여기 있는데요. 요 A하고 1이었잖아요, 원래. 요 원자리에다가 1 이퀄 마이너스 C분의 D3이니까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식인데요.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C2인데 2를 바꾸는 거예요. 2가 뭐였죠? 마이너스 A분의 B4였죠? 요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C2였는데 2가 요거랑 똑같으니까 C 마이너스 A분의 B4 예, 네, 음, 써주는 겁니다. 플러스 B4 이퀄 1 이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게 사실이 된다면은 요게 사실일 것이고 요게 사실이라면 요렇게 네 개가 대응이 돼야 되고 요게 사실이면은 요 두 개에 따라서 요게 될 것이야. 이게 된다면은 요 두 개 사실이 성립해야겠지. 이런 논리인 거야. 그러니까 필요 조건으로 점점 가는 거죠. 이게 되니까 저게 되고 저게 되니까 저게 된다. 일단 이게 돼야 된다. 그리고 3, 4로 각각 묶어요. 자, 여기는 이제 3. 요 A-C분의 D, B 이런 거 다 이제 상수잖아요. 다 묶어요.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게 두 개씩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걸로 이제 양변을 이렇게 양변 나누지 않고 네, 나누면은 3은 요게 되고 4는 요게 돼요. 방정식 그냥 푼 겁니다. 1차 방정식이요. 그리고 3, 4 알아냈으니까 분홍색, 보라색이 뭐였죠? 네, 여기다가 3 되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요걸 다 넣어요. 넣으면 여기 뭐 A, B, C, D 모식이 나오겠죠. 그거 넘깁니다. 그 다음에 A로 나눠요. 그럼 1 나오겠죠? 그리고 저희 4 알고 있죠? 4를 여기다 넣어요. 넣은 다음에 D 곱해요. 그거를 빼요. 1에다가.
그러면 그걸 다시 C로 나눠요. 2 나오겠죠? 그럼 저희 3 알고 4 알고 여기서 1 알고 여기서 2 알았으니까 1, 2, 3, 4 다 알았죠. 그걸 순서대로 다 알았으니까 써주면은 1은 여기 써주고 2 써주고 3 써주고 4 써주면은 요건데요. 이상하게도 요 아래에 분모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요걸 빼줘요. 인수분해 하듯이 이렇게 공통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아하, 정리했더니 요게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네, 빼낸다는 거고요. 저희가 찾은 1, 2, 3, 4가 네, 저희가 요게 되는 걸 찾은 거니까 요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알았고, 그럼 요 반대로 성립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요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면요. 저희가 정수 군 얘기할 때 군에서 여건이라는 게 정의가 뭐였어요? 원소 G에 대한 여건은 G 인버스라고 쓰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G 인버스 이퀄 G 인버스 G 이퀄 E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결한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푼 거는 요게 되는 걸 푼 거지 요게 되는 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바꿨을 때도 항등 행렬 되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래서 되는지 보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요 행렬이 이거였죠? 대입을 해주고 요거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요. 계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계산 잘하면은 딱 튀어나옵니다. 요거 쭉 계산은 좀 불편하시거나 모르겠으면 한번 쭉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요거는 디스커션으로 미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접 손으로 해보시는 것도 네. 네, 네, 일단 지금은 메인 스토리 시간상에는 일단은 저희가 이거 좀 이런 식으로 좀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네. 흐름 먼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얘 역행렬이 된다라는 거죠. 얘를 얘 앞뒤에 곱하면은 항등연결이 튀어나오는 그런 행렬이다. 요거죠. 관찰들 원. 요거에 대한 역행렬은 요건데 만약에 요게 분모로 붙어 있잖아요. 요 앞에 있는 숫자에 얘가 만약에 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수학에서 분모에 빵 안 넣잖아요. 음, 빵 넣으면 되게 이상한 일이 생기죠. 예컨대 빵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존재하면은 여기다 0 곱해주면은 캔슬된다고 쳐요. 그럼 이게 1인데 여기 뭐 0이잖아요. 왜냐면 모든 숫자 곱하기 0은 0이니까 1이랑 0이 같다? 이상하다. 저희 2강 때 이런 그 예시를 본 적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AD 빼기 BC가 0이 되면 안 된다. 아하, 다른 말로 뭘 알아낸 거냐면 역행열이 존재하려면은 일단 있다면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계산할 때 요게 빵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은 요게 빵이 아니어야 되는구나, 요거요. 되게 이상한 숫자죠. AD 빼기 BC. 이게 뭐냐면 저희가 궁금했던 행렬이 요 행렬이지 않습니까? 요 행렬이 역행렬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은 요렇게 곱해서 요렇게 곱한 거를 빼준 숫자. 즉 AD 빼기 BC가 0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걸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게 빵이면 역행렬 없다. 빵이 아니면 역행렬 있다. 있으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숫자를 저희가 행렬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determinant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쓰는 거는 determinant of A라고 쓰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A를 조사하는 과정이 나왔으니까 A에 대한 determinant 이렇게 줄여 쓰는 것 같습니다. 요게 첫 번째인데 뭐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그림으로서 관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좀 봅시다. 그림으로서의 관찰이요? 행렬 A가 선형함수랑 대응이 되고 선형함수는 어떤 식으로 생겨 먹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야 되죠. 그게 저희가 선형함수를 행렬로 떨어뜨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에서 왔던 거를 상기하자. 네, 방금 상기했고요. 여기서 ax 플러스 by 요거죠. cx 플러스 dy 요거죠. 는 벡터 공간 R2의 선형 연산, 즉 더셈 스카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쵸? R2 요거 순서상 모아둔 거는 이차원 평면으로서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다. 그쵸? 그림상에서 fx, y를 넣은 게 이렇게 된다는 거는 즉 요거를 썼는데 요게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어 음 요거는 R2에서 R2로 가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인풋으로 x1, y1을 넣어주면은
AX1 플러스 BY1, CX1 플러스 DY1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점은 요 점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요게 지금 정의역이고 요게 지금 공역이에요. 근데 둘 다 그냥 알투로 같은 것뿐이에요. 우연히. 우연히 안 보고 이렇게 정한 거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 또 정의역의 다른 원소 요거는 여기로 보내겠다는 거죠. 요게 하고 있는 일이 함수 이런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런 거니까요. 해서 정의역 R2의 벡터들 가령 x1, y1, x, y2를 이미 정해진 a, b, c, d 값을 따라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뭔 말인지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선형 함수니까 뭐 일단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디스커션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a, b, c, d 값이 각 x 성분과 y 성분의 키워가 줄 점을 조정해 준다. 라고 하네요. 그쵸? 네. 요걸 뭐 잘 조합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기하 조금 세 번째인데요. 쭉 내려가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는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여기 선행함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요 윗성분에 기여하는 거는 A랑 B고요. 요 아랫성분에 기여하는 건 C랑 D예요. 그래서 계산에 사용되는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따로 생각해서 A랑 B를 같이 생각해서 A, B, C랑 D를 같이 생각해서 C, D를 고려하겠다 이런 맥락인 겁니다. 왜 꼭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지금 뭐 얼추 말이 되게 얘기하는 거는 뭐 계산에 사용되는 위치가 다르니까요. 그랬을 때 A, B를 그리고 C, D를 그리겠다. 요런 얘기인 거죠, 지금. 그래요. 그렸어요. 주장. 행렬식 AD 빼기 BC는 두 벡터. 요거랑 요게 만들어내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에 해당한다. 즉, 그림상 요거라는 거죠. 음, 요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요. 요렇게 A, B랑 C, D를 찍고 화살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A, B랑 평행한 방향으로 C, D의 끝점에서 긋습니다. 이렇게요. 음, 그리고 C, D랑 평행한 방향으로 A, B의 끝점에서 그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만나는 점이 생기죠? 요 점이에요. 요 점. 요 점 기준에서 이렇게 만든 평행사변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의 넓이가 계산해봤더니 AD 빼기 BC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인 겁니다. 증명은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이고요. 4번 관찰인데요. 1, 2, 3을 한 번에 보겠다는 관찰이네요. 이런 행렬에 대해서 행렬이 주어졌다는 거는 선형함수를 생각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따오고 이렇게 따오는 함수였어요. 가 주어졌다는 말과 같다. 그럼 1대1 대응이 되니까요. 그런데 네 번째 렉처로부터 네 번째가 뭐였죠? F의 역함 아니 함수였던 것 같아요. 함수. F의 역함수가 주어진 필요충분 조건은 F가 전단사라는 거였죠. 음, 그런데 이런 선형함수가 전단함수이면은 역함수도 선형함수여야 한다. 연습 문제네요. 이거 디스커션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디스커션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멍해졌는데. 아, 아, 저희가 증명할 수가 있는데 선형함수가 주어졌을 때 걔가 전단사가 돼서 역함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걔가 선형함수라고 제가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함수, 역함수는 선형함수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응되는 행렬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F에 대응되는 행렬을 A라고 쓸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걔에 대한 역함수가 F 인버스인데 그 둘이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요거에 대응되는 거는 항등 행렬이었고요. 요 함수의 합성에 대응되는 거는 행렬 곱이었어요. 그리고 요 역함수도 선형함수니까 걔에 대응되는 행렬을 B라고 쓰면은 요쪽 함수랑 이쪽 함수는 같으니까 각각 만들어내는 행렬이 같겠죠.
그러면은 요쪽 함수의 행렬은 함수의 합성은 행렬의 곱이니까 F에 대응되는 A 행렬이랑 F 인버스에 대응되는 B 행렬의 곱이랑 같은 거예요. 이쪽은 반대로 BA고요. 그래서 요 행렬이랑 뭐랑 같아야 되냐면 같은 함수니까 항등 함수에 대응되는 행렬이어야 되는데 그게 항등 행렬인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 이퀄 BA 이퀄 항등 행렬인 거가 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즉 F 인버스에 대응되는 행렬 B는 반드시 A의 역행렬인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A에 곱했더니 항등 행렬 나오네요. 그럼 뭐예요? 역행렬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관찰 1로부터 저희가 일단 역행렬이 있다라는 거랑 같은 말은 행렬식이 0이 아니다랑 같다는 거죠. 이거랑 연결해서 선형함수가 전단사라는 거는 행렬식이 0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음, 연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행렬이 있다. 행렬식이 0이 아니다. 같은 거죠. 근데 이쪽에서 역행렬이 있다. 전단사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단사라는 거랑 행렬식이 0이 아니다. 이거랑 같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1, 2, 3. 슉슉 다리 타고 이동하듯이. 이게 결론인 겁니다. 여기서. 아하, 그래서 디터미넌트만 봐도 어떤 선형함수가 전단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관찰 3로부터 AD 빼기 BC는 두 벡터가 만들어내는 평행사변의 면적임을 알았다. 즉, 함수 F가 전단사라는 것은 두 벡터 A, B, C, D가 만드는 평행사변의 면적이 0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네, 그쵸? 여기까지 괜찮으시다면은 전단사인 거랑 행렬식이 빵이 아니다 같은 거죠. 근데 행렬식이 뭐라 같았어요? 평행사변 넓이를 갖다줘. 그러니까 전단사라는 거는 걔가 만드는 평행사변의 면적이 0이 아니라는 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기까지가 여기까지 내용이네요. 그래서 얘가 그럼 뭐 언제 0이 되냐? 그런 얘기를 이제 쭉 이어 나가는데 안 되겠네요. 지금 너무 네. 방금도 호흡이 되게 길었는데 일단은 그 질문거리 만들기 위해서 좀 오래 갔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앞에는 한 번 더 곱씹은 거기 때문에 진도는 일단 쭉 뺐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또 이렇게 꼭 이어갈 필요 없으니까 네,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은 바로 화면 공유는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야기 잠시 나누고 오늘 시간 되으니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했네요. 네. 그러니까 얼추 오늘 새로 배운 것만 요약을 하자면은 항등영역까지 했잖아요. 역행렬 해야겠죠. 역행렬 뭐 언제 있냐? 행렬식이 빵이 아닐 때다. 근데 그거 함수 아니었냐? 역함수가 되려면 언제 되냐? 전단서였지 않냐? 알고 보니까 전단사가 되는 여부랑 디터미넌트가 0이 되지 않는 여부랑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디터미넌트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한 넓이였다. 아, 그러면은 넓이가 빵인 거 여부를 따지는 것이 이 함수가 전단사가 아니냐를 따지는 여부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넓이가 언제 빵이 되고 언제 빵이 안 되냐를 다음 시간부터 얘기하겠다. 이런 맥락인 겁니다. 네. 음, 네. 원래 이렇게 제가 쭉 읊은 다음에 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드렸었는데 오늘 그럴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 한 내용 가지고 디스커션을 자유롭게 나누시고 똑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뵙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네. 똑같고요. 내용이 좀 많네요, 오늘. 그리고 요번 강의가 요 6강이 좀 긴 것 같아요. 내용도 조금 계산이 많아 보이고요. 디스커션 주제가 굉장히 많았죠. 구체적인 연습 문제를 풀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불편했던 부분 나누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계산도 많았잖아요. 증명하는 거. 행렬식 계산해보는 거. 그런 것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마무리로 이야기 나누는 거 오늘은 시간 내렸으니 그만하도록 하고요. 녹화는 여기서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하겠습니다.